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C샵 환경 세팅, 환경을 좀 세팅을 하고, 환경 세팅했고, C샵뿐만 아니라 그 깃허브, 그 다음에 비욘드 컴페어 모두 이제 환경을 세팅하였습니다. 혹시 뭐 안 되는 게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개발한다는 게 거의 50% 이상은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이제 C샵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플랫폼, 뭐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런 말들, 뭐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런 차이를 좀 이해하고 일단 뭐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샵이라는 거는 형식 안정적인 언어입니다. 형식 안정적인 언어예요. 그 형식이 안정적인 언어이다. 객체 지향 언어이다라고 하는데 형식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인트, 뭐 더블, 그 다음에 뭐 이제 캐릭터 이렇게 변수의 타입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언어라는 거죠. 그 형식이 안정적이지 않은 언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자바스크립트 안 배웠나요? 아주 아무나 대답 좀 해봐. 이거 눈치 게임이 아니에요. 제발 대답 좀 하라고. 예, 아니요, 몰라요. 그냥, 아니, 뭐, 그냥 진행하세요. 말 걸지 마세요. 뭐, 말이라도 좀 해봐요. 근데 나 지금, 나 동영상 아니에요, 여러분. 나 동영상 아닙니다. 나 지금 사람이에요. AI 아니에요. 요새 AI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저런 AI가 나왔구나.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 사람입니다. 나 AI 아니에요. 아니, 자바스크립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유탄님? 내 잘못이다. 그래, 내가 그냥, 지목을 할게요. 음. 네, 그냥 내 잘못이야. 그냥 물어본 내 잘못이야. 네, 지목을 할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잘 생각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 앞에 변수 앞에 인트, 더블 캐릭터 이런 거 썼죠. 맞죠, 신선호님? 썼죠. 자바스크립트 할 때 그런 거 썼죠. 그죠? 갸우뚱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썼어요. var 내지는 let라는 키워드를 썼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맞죠? 여러분, 김민정님, 자바스크립트 배웠죠, 우리? 권성진님, 우리 자바스크립트 배웠죠? 네. 그렇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여러분 변수를 어떻게 했어요? 자바스크립트 여기서 그래서 뭐 let 해서 a는 100 적고 var 뭐 b는 200 적어서 뭐 alert 해서 a 플러스 b 하면은 뭐 300 나왔겠지. 봐봐요. let이랑 var 이게 그냥 변수라는 뜻입니다. 변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형식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뭐 내가 작성한 이 변수가 뭐 숫자인지 아닌지 뭐 명시하는 건 있어요. 뭐 넘버, 뭐 스트링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명시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변수가 이렇게 그 좀 알아서 이제 할당이 되도록 하는 뭐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뭐냐면, 객체를 지향한대요. 여러분들 객체 지향 언어 배웠는데,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방금 온 김혜진님. 객, 여러분 배운 언어 중에 객체 지향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사실 자바스크립트도 있습니다.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둘 다 객체 지향 언어예요. 다만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지향을 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지향하는 객체 지향 언어인데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클래스 문법이 나왔죠. 나와가지고 둘 다 뭐 클래스 기반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무방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토타입, 뭐 자바는 그러니까 클래스 지향의 객체 지향 언어이고요. C샵 역시도 클래스를 씁니다.
그리고 C샵에서는 클래스 말고 스트럭트라는 걸 써요. 스트럭트라는 거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스트럭트가 C 언어에서는 스트럭트만 있고요. C 뿔뿔에서는 요거 두 개 다 있고 C샵도 요거 두 개 다 있는데요. 그 C 뿔뿔에서의 클래스 스트럭트랑 C샵에서의 클래스 스트럭트가 조금 달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C 언어에서는 클래스가 아예 없고요. C 뿔뿔에서는 클래스랑 스트럭트가 거의 똑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완전히 동일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C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지향한다는 것. 자, 그러면 객체 지향 언어는 뭘까요? 이상목님. 객체 지향 언어가 뭐예요? 그렇죠.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입니다.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 자, 그러면은 우리 이주섭님. 그럼 절차 지향 언어는 뭘까요? 김규평 쌤 어디 갔어? 이거 이런 생각 들죠? 예. 네. 뭐예요? 절차 지향 언어 뭐예요? 예, 맞는 말이에요. 객체를 지향하고 절차를 지향하는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일까요? 절차 지향 언어일까요? 신선호님. 응? 그죠. 객체 지향 언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바랑 C샵은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짜냐에 따라서 절차 지향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는 객체를 지향하는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향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게 아니니까 그것을 지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실 세계에 있는 학생을 소스 코드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학생을 소스 코드로 표현하고 싶어요. 혹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에 있는 뭐 인티저, 인티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잖아요. 자바에서는 요 스트링도 클래스죠. 뭐 C샵도 아마 그랬겠지만, 자, 요런 친구들을 내가 컴퓨터상에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거를 지향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뭉탱이로 내가 이제 만들고 싶은 그런 뭉탱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쓰는 방식은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근데 메인 안에다가 내가 그냥 그 쓰고 싶은 코드를 그때그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아니면 이제 조금 그나마 나아져서 뭐 함수를 좀 여러 개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스튜던트처럼 뭔가를 이제 미리 정해서 쓰는 게 아닌 그냥 뭐 기능 위주로 그렇게 이제 코딩을 한다면 그걸 이제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일부러 좀 힘을 줘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객체 지향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게 뭐냐면 컴퓨터공학과 3학년 때인가? 수업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객체 지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글쩍글쩍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럼 뭐 별 볼 일 없는 분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근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객체 지향이 뭐다라고 깔끔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뭔가를 이제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립하는 방식은 객체 지향이고 내가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만드는 거는 절차 지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C샵은 언어의 생산성을 개선을 했어요. 이 언어의 생산성을 개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제 저랑 같이 윈도우 폼 해봤잖아요. C샵 UI 아카데미 따라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바로도 GUI 되는 거 알고 있었나요? 근데 자바로도 혹시 자바 스윙, AWT 아니면 FX 뭐 이런 거 해서 자바로 이제 GUI 뭐 버튼 만들고 뭐 이런 거 해봤어요? 혹시 자바로 해봤나요? 자바에도 있거든요. 그게 자바에도 이클립스에 윈도우 빌더라는 거 깔아가지고 하면은 요거 C샵 윈도우 폼처럼 돼요. 근데
좀 많이 불편합니다. 예, 좀 많이 불편하고 많이 느리고 좀 쓰기 싫어요.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요. 근데 C샵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 폼 자체가 그런 자바나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운영 체제나 플랫폼에서 동작은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사실상 뭐 윈도우 전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 이상목님, 맥에서 뭐 성공했나요? 어. 그러니까 윈도우를 실습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상목급 아니면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이동준 이런 사람은 뭐 그냥 윈도우 해야 돼요. 윈도우로.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뭐 단넷 플랫폼, 모노 플랫폼이 있는데, 뭐 리눅스나 이런 데서는 모노 플랫폼을 쓴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이 단넷 플랫폼이라는 거 위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뭐냐? 네. 우리 과정명에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뭐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 플랫폼 있잖아요. 우리 과정명에도 있는 이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커다란 판때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는 뭐 큰 판, 네, 아니면 이제 무언가가 서 있는 이제 무언가를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판 이런 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음,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말이 운영체제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에서 개발해요? 뭐 개발 플랫폼이 뭐예요? 그러면 윈도우예요, 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 뭐 지금도 그렇게 대답해도 뭐 무방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내가 만약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깔았어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깔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Git은 이제 실행이 잘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 이게 윈도우에서는 다이렉트로 실행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몇몇 프로그램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맥 OS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물론 이거는 뭐 중간에 뭘 뭐 깔아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맥이라든지 뭐 리눅스 전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바로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된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처럼 뭔가를 중간에 설치합니다. 뭔가를 중간에 설치해서 이 비응용 프로그램도 윈도우에서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배운 언어 중에서 이 방식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방식으로 구동되는 언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김민정님? 네. 그러면은 이유탕님 뭐였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언어가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가 있는 언어예요. 이유탕님 뭘까요? 그쵸? 맞아요. 중간에 여기에 JVM이라는 거를 깔아서 자바 버추얼 머신. 혹시 여러분들 JDK나 JRE 이런 거 혹시 설치했나요? 요 JDK 안에 JVM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친구가 이 자바로 작성한 소프트웨어를 뭐 윈도우에서 잘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 자바가 지금까지도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그러니까 즉 자바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을 해요. 이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뭐 맥, 리눅스, 윈도우, 그리고 뭐 인베디드 여러 가지 체제에서 다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이 플랫폼, 이 JDK, JVM을 끼워서. 근데 이제 C#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윈도우 위에서는 단넷 플랫폼, 뭐 그 다른 운영 체제에서는 모노 플랫폼이라는 걸 설치해서 쓰고요. 이 단넷 플랫폼 위에 C#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베이직도 있고 F샵도 있고 WPF도 있는데 우리는 뭐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C샵을 할 거고요. C샵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중간 레고 블록이 단넷 플랫폼입니다. 단넷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뭐 모노 플랫폼이라는 거 위에서도 동작하는데 뭐 밑에 보면은 C샵 기타 활용해서 뭐 게임 엔진 유니티 뭐 자마린 요거 있는데 자마린 저는 거의 본 적 없고요. 거의 본 적 없고 뭐 유니티가 그나마 좀 인기가 있네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C샵 하면은 요거부터 떠올리시더라고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부터 떠올리는데 이제 뭐 사실 이것보다는 사실 뭐 윈도우 폼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 다음 알아야 되는 내용이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를 막 너무 다 알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 선까지만 알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자바 배웠잖아요. 다른 언어들 배웠잖아요. 자바스크립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가 사실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 거예요. 자바에서 우리 이제 스캐너, 뭐 S는 new 스캐너 한 다음에 뭐 S.next line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요 스캐너 쓸라 그러면은 임포트에서 java.util 요거 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임포트 하는 거 요거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는 게 라이브러리예요. 반대로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여러분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웠다고 했죠.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미리 틀을 만들어 놔요. 스타트 호출할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계속 호출할 거고 그 다음에 엔드 호출할 거야. 이렇게 틀 정해 놓으면은 우리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 프레임워크 얘가 틀이죠, 틀.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나는 스타트 호출하다가 이제 엔드가 나올 때까지 업데이트 계속 호출하다가 엔드 호출할 거야. 그러니까 스타트, 업데이트, 엔드 함수를 니들이 짜. 이렇게 하는 거. 틀을 정해주는 것, 요거를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C샵 그 프로젝트 만들 때 단넷 프레임워크 위해서 제가 만들라고 했거든요. 이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말이 뭐냐면, 단넷 플랫폼이랑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합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제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는 C샵은요, 단넷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요. 단넷 플랫폼. 그 위에서 돌아가는데 이 플랫폼 플러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자바에서의 스캐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C샵에도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클래스가 뭐 랜덤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런 클래스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런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플랫폼 이런 제품을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거 단넷 프레임워크가 뭔지 설명하려고 빌드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냥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대규모의 라이브러리를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뭐 무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실습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C샵 코드, 일단은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제는 윈도우 폼 위주로만 봤기 때문에 코드를 자세히 안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드 위주로 보고, 요런 창에다가 글자 띄우는 걸 해볼게요. 물론 자바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요걸 좀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세요. 어떻게 실행하셔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빼놨는데, 여러분들은 바탕화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윈도우 키 눌러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하면 돼요. 여기 보라 색깔입니다. 보라돌이, 보라돌이. 이거 파란 색깔 실행해 놓고서, 선생님,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안 됩니다. 진짜. 그럼 안 돼요. 그럼 저는 이제 김규평 선생님한테 이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켭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 검색에 .net이라고 적으시고요. 근데 이게 한 번 해놓으면은 옆에 이렇게 뜨거든요. 한 번 프로젝트 만들어 놓으면 옆에 뜨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net 검색하고 이번에는 콘솔 앱 .net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는 위치, 원하는 폴더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스타트 C샵이나 비긴 C샵이나 둘 다 뭐 스타트죠, 그냥. 네, 여기다가 넣고 폴더 선택해서 뭐 헬로 C샵 여기서 뭐 이제 00 001 이렇게 적고 만들기. 그래서 헬로 C샵 001 이렇게 해서 만들기를 했고요. 헬로 C샵 001에서 만들기 했고 위치 지정했고요. 위치 지정했고 여기 보면은 프레임워크 단넷 프레임워크 4.7.2가 있는데요. 어, 이게 윈도우 10 이상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좀 최신 버전이 좀 깔리는 것 같은데 윈도우 7 이하부터는 그러니까 윈도우 7부터죠. 단넷 프레임워크 최신 버전이 자동으로 깔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4.7.1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자리에선 되는데 다른 사람 자리나 이제 윈도우 7이 깔려있는 고객 자리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다른 버전으로. 아니면 이제 고객 PC에 똑같이 4.7점을 깔아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코드가 뜨죠. 자, 저를 따라 적어주세요. 이거 슬래시 슬래시는 주석이고요. 주석은 타자의 자신 없으면 따라 적지 마세요. 타자 자체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코드를 보셔도 됩니다. 뭐 동영상 녹화, GitHub 공유, 공유 폴더 공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뭐 따라 치라고 하는 편이긴 한데,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손을 다치지 않는 이상은 타자 속도가 줄질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습관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랑 수업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가 말을 하면서 타자를 치거든요. 말, 그 입이랑 손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고요. 자, CW 적고 탭, 탭 해보기. 그러니까 CW 적고 탭, 탭키 두 번.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안녕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는 컨트롤 플러스 F5. 자, 컨트롤 키랑 F5 키 누르면 돼요. 컨트롤 키랑 더하기 키랑 F5 키 누르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컨트롤 키랑 F5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F5.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W 한 다음에 right 라인 대신에 right 적어보시고 hello 한 칸 띄고 이렇게 적고 월드 느낌표 적고 참고로 이제 컨트롤 D 누르면 한 줄 복붙 돼요. 복붙. 컨트롤 D 누르면은 이렇게 한 줄 복사 붙여넣기 되고요. 그리고 이게 right를 하면은 줄 띄기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요 콘솔 라이트 라인이랑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이랑 똑같은 거고요. 콘솔 라이트는
시스템.out.print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바 배우셨으니까 요거 다 아시죠? 그래서 출력하고 한 줄을 자동으로 띄워주느냐, 아니면 한 줄을 띄워주지 않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럼 안녕하고 한 줄 띄워주고 여기는 헬로 월드 월드 하고 한 줄 안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무것도 안 적었다. 그럼 얘는 그냥 한 줄 띄기만 수행해요.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냥 한 줄 띄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뭐 타자가 너무 느려서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요거 한 줄이라도 적어보시고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뭐 자바 때도 뭐 익숙해지셨겠지만 요 중괄호 안에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뭐 인터널 뭐 클래스가 있고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 있는데 자바랑 마찬가지로 요 메인 안에 적어주셔야 돼요. 메인 안에. 여기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닫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괄호 안에 적어주셔야 돼요. 우리 코린이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적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 적으면 아예 CW 적어도 아무 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동작 안 하고. 그래서 중괄호 바깥에 적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안쪽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안쪽에. 여러분들이 비록 수업 들으신 지 좀 됐지만 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실수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안녕, 뭐 헬로 월드 월드하고 한 줄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도 뭐 시스아웃 적으면은 뭐 시스템.out. println 생기듯이 C샵에서는 CW 적고 탭키 9번 누르면 콘솔 라이트 라인이 생겨요. 이러한 CW 등을 코드 조각이라고 부르고요. 사용자가 직접 새로운 코드 조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주석은 뭐 안 적으세요. 코드 위주로 적어주시고 코드도 적기 힘들면 한두 줄만 그냥 적으시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제는 윈도우 폼, 그러니까 컴퓨터 실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이 생긴 거 그런 거 실행했는데 이제는 요 까만 창에 흰 글자, 뭐 자바에서는 그 흰 바탕에 그 까만 글자였죠. 여기서 이제 까만 창에 흰 글자. 아주 이렇게 그냥 글자만 출력하는 이런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고요. 음. 그래서 이런 환경을 콘솔이라고 해요. 콘솔. 자, 이런 환경을 콘솔이라고 합니다. 콘솔. 어제 했던 거는 GUI 혹은 뭐 윈도우 폼 이렇게 부릅니다. 윈폼. 뭐 정확하게 말하면 GUI 안에 윈폼이 있는 거죠.
그래서 C샵은 대부분 윈도우 폼 하는데 많이 쓰이는데요. 콘솔 환경에서도 C샵 코딩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제 제자 같은 경우는 그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뭐 jQuery 뭐 이런 거 써서 하고 서버 단 그러니까 그 데이터 주고받고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고 뭐 그런 거는 또 C샵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 제자가 그 회사에 계속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대요. 넵.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요. using 어쩌고 저쩌고 네임스페이스 뭐 인터널 스태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스태틱 보이드 메인 스트링 args는 익숙하죠? 물론 뭐 선생님 자바에서는 메인 소문자였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요건 익숙합니다. 이것도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김규평 쌤 잘못이거나 여러분 잘못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범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익숙할 거고 대신에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알 거예요. 어쨌든 뭐 클래스도 익숙하겠죠. 클래스도 익숙할 텐데 아마 자바에서는 여러분이 지정한 이름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C샵에서는 여러분이 지정한 이름이 여기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도 이 유징은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자바의 임포트랑 동일한 겁니다. 다만 자바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자바 같은 경우는 임포트가 한 줄 있나? 없거나 이렇죠. 제가 알기로는 뭐 패키지 뭐 이렇게 나오거나 없거나 이런데 C샵은 자동으로 이렇게 몇 개가 생겨 있어요. 그 자바의 임포트랑 똑같은 거고요.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널이라는 건 뭐 내부에서 동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요거는 별로 안 쓰고 나중에 되면은 요거 제가 다 퍼블릭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냥 냅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좀 러프하게 생각하면은 뭐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좀 러프하게 보자면. 근데 그 진짜 뜻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름 공간이요. 그냥 이 영어를 직역하잖아요. 이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라는 거는 이름 공간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름 공간이 뭔데?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김혜진 님이랑 최재희 님이 팀 프로젝트를 한다 칩시다. 근데 한 명은 이 학번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한 명은 인트라고 했고 한 명은 이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변수인데. 그럼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최재희랑 이제 우리 김혜진 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합쳐야 하는데 한 명은 학번이라는 변수를 인트라고 했고 한 명은 학번이라는 변수를 스트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코드를 서로 합쳐야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한 명이라도 요거 이름을 바꾸면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최재용 그리고 이제 그 김혜진용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한쪽에서는 학번을 인트로 쓰고 한쪽에서는 학번을 스트링으로 쓸 수 있다. 뭐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무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는 네임스페이스 막 따로 분리하고 이렇게 안 해봤어요. 저도. 왜냐면 아무리 뭐 프로그래머가 변수 이름 짓는 게 힘들다고 해도 뭐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대규모로 해보진 않아서 어쨌든 요거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요거처럼 그냥 내가 지은 이름이 요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바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클립스에서도 그렇지만, C샵에서는 이렇게 빨간 줄, 이렇게 잘 그어주고, 만약에 이제 오타 내고 나서 실행하면 요 밑에 에러 창이 뜨죠. 밑에 이렇게 뭐 write line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 오타 안에 L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코드 조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C샵에서 인공지능이 좀 있어서 내가 이제 콘솔.writeline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색깔로 자동 완성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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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누르면은 코드가 완성이 돼 있어요. 음. 근데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 코드 틀려도 나중에 못 찾아요. 디버깅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요거 한번 이 모양으로 출력되게끔 한번 해보세요. 음. 일단은 요거는 그냥 냅두시고 요 밑에다가 그냥 새로 써보세요. 새로 한번 써보세요. 새로 한번 써보시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